북한이 6번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로 유엔 안보리가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4호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의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 바다의 이지스 구축함, 지상의 그린파인 레이더가 9시 31분에 북한 동창리에서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을 거의 동시간대에 포착했습니다. 우리군은 이후 약 5분 이상 장거리 미사일을 추적했고 동창리로부터 790km 지점, 제주 서남방 상공 고도 약 380여 km 지점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1단 추진체는 서해 해상에서 분리된 후 폭파해 270여 개의 파편으로 분산 낙하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는지 추가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TV는 7일 낮 12시 30분에 중대 보도를 통해 광명성 4호가 발사 9분 46초 만에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바로 주한 미국 대사와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낮 12시에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한민구 장관은 북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하고 강력한 안보리 제재 그리고 양자 제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욱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한 장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번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다며 대한민국 방어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심각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논의는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해 한미 국방공동실무단이 구성될 것이며 소파 규정에 기초해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 측은 사드의 전개 비용과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환경과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가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발사 경위 등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과 함께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려는 것으로서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므로 안보리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의 전면적인 대항이라는 인식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군의 현존 전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는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청와대가 NSC 회의 이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7일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오직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육자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여 왔으나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 왔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게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도출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미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안 보고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고 올해 한미연합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군사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 국민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접적 지역에 대한 추가 도발 징후와 기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5차 핵실험이나 SLBM 발사, 접적 지역에 대한 총포격 등 추가적인 전략적이고 작전적인 도발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의 치적을 과시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강화할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에 반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유도하고 남북관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우리 군의 조치 사항으로는 먼저 북한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강화된 군사 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특이 동향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와 함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최첨단 최대 규모의 금년도 KRFE 연습을 실시하며 추가적인 미 전략 자산을 전개시켜서 연합 무력 시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수단을 추가 운영하고 운영 시간을 확대해 엄중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가 국방협력 등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것이며 국민의 안보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네,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해외 주요 매체도 일제히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7일 오전 9시 30분께 로켓을 발사하자 일본 NHK 방송과 미국 CNN 방송 등 각국 주요 언론사들도 신속하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속보 체제로 전환해 일본 정부의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하고 아베 총리의 발언과 미사일이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향했다는 내용, 그리고 미사일 추진체가 분리돼 낙하물이 발견됐다는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도 서방 매체 가운데에는 가장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긴급 기사로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국방부 발표와 북한의 발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아베 총리의 발언 등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먼저 타 매체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했다고 전하고 한반도 혼란 상황은 백해무익이라는 제목의 별도 논평을 내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국제 비확산 체계에 충격을 가하고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발사 지점으로 보이는 북한의 위성 사진과 로켓 발사가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의심된다는 전문가 반응 등을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로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미사일 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는데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로켓을 발사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심정을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또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주체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TV의 발표 내용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를 김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북한 당국은 평양 시간으로 7일 정오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광명성 4호가 발사 9분 46초 만에 정상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하였다. 조선중앙TV는 광명성 4호에는 지구 관측에 필요한 측정 기재와 통신 기재들이 설치돼 있다고 강조하며 발사 성공을 자찬했습니다. 광명성 4호 발사의 완전 성공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자랑찬 결실이며 자주적인 평화적 우주 리용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1998년 첫 발사 이후 6번째입니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를 발사하며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 보유를 과시했습니다.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발사된 대포동 1호는 일본 열도를 넘어 16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태평양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어 2006년 7월에는 두 번째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발사했으나 공중 폭발로 실패했고 2009년 4월 발사한 은하 2호도 미국을 향해 38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은하 3호가 공중 폭발하며 네 번째 실패를 겪은 후 2012년 12월 은하 3호 2호기를 발사해 3단 분리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발사한 광명성 4호는 당과 국가에 드리는 충정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우주개발국은 주체 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시민들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네, 설을 맞아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서울역 시민들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 고향으로 가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역 대합실입니다. 역사에 설치된 TV에선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웃음기 사라진 표정으로 TV를 시청합니다. 유심히 뉴스를 확인하는 군인과 고향행을 재촉하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시민 반응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선제 대응은 아니어도 강력한 후속 조치를 꼭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사일이 사정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정말로 완벽한 대비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서 강력한 의견을 북한에 제시를 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이름을 쓰면서 정작 북한 주민들은 굶겨 죽이고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는 북한이 이해가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지감을 느끼죠. 대기 국제 감각에도 어긋나고 지금 자기가 해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무력으로 보여주고 어떤 속셈인지 모르겠지만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다시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 시민들은 설 명절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겉과 속이 다른 북한의 이중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네, 북한이 7일 오전 우려했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당초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8일부터 25일까지 예고했던 걸 6일에 와서 7일부터 14일까지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 날 7일에 발사를 감행했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2월달 행사를 보면 설날이 있고, 네. 그다음에 김정일 생일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죠. 네. 거꾸로 얘기하면 김정은이 사실 김정일이 업적으로서 핵미사일 능력의 강화를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이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미사일 능력 개발을 북한 사회에서는 김정은의 굉장히 업적, 또 주민들에 대한 자부심 고취,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 설날과 김정일 생일 겹치는 이 시점 이전에 발사하면은 이 시점은 사실 북한 사회에 있어서 김정은에 대한 지원, 지지, 뭐 체제 공고화를 위한 어쩌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안보리 결의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가 남아 있는데 사실 북한이 이제까지 벼랑 끝 전술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핵실험하고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으면 또 다른 도발도 할 수 있는 북한은 어찌 보면 그런 태도라든지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시점에 대한 것은 뭐 내막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좀 명확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네, 박사님 그동안 뭐 계속 미사일 발사와 뭐 핵실험이 반복되어 오긴 했었는데 이전 양상을 보면 원래는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4차 핵실험 이후에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는데 이런 도발 양상의 변화, 그것도 의도가 있습니까?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은 네. 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거의 뭐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죠.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거의 패키지로 계속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죠. 근데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될 것은 미사일 발사는 작년 10월 달에 사실 북한이 노동절을 위해서 발사한다고 벌써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징조도 있었고. 또 12월 달에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했었죠. 1년의 그 과정들이 쭉 이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먼저 하지 않고 핵실험을 먼저 했느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전략적인 측면에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이런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즉 먼저 북한은 핵시험을 통해서 핵 능력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재가 반드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소위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적인 우주의 사용, 소위 말해서 인공위성 발사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면을 소위 말해서 장거리 로켓의 발사, 위성 발사 국면으로 얘기를 전환시키면서 평화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북한의 공세적인 어찌 보면 선전 수단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창문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열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나온 김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일단 위성이다. 그래서 궤도 진입에 성공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를 쓰는 그런 위성으로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장거리 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위성이냐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이냐에 따라서 뭔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그런 기술이라든지 시험을 하는 걸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뭐 위성을 발사했다든 뭐 관계없이 장거리 미사일 로켓을 사용한 그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위반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위성이라는 것이 우주 궤도로 위성 탑재체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그러니까 우주를 통해서 다른 그 대륙을 넘어가는 그런 공격인 ICBM과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술을 방법을 달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장거리 그 위성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봐서는 조금 약간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있어서는 재진입 기술이라는 우주에서 다시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재진입 대기권 들어오는 기술이 있지만은 그 차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네, 이번 사태로 한미가 지금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미 간의 공동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가장 적절하게 적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는 데 대해서 사실 우리 측에서 한미 간의 무력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굉장히 비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드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경우는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공격했을 때 핵미사일 공격했을 때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종말 단계에 적어도 방어 체계라 해서 팩3만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장이라서 주요 시설만 하고 있는데 사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중거리에 종말 단계지만 약 사정거리가 130, 170km 정도 되니까요. 멀리에서 요격을 하고 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다층 방어 체계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자위적인 조치로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이 행동을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자주국가로서 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이런 한미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에 대한 강화 조치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네,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중국의 반대가 가장 좀 큰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 전에 뭐 4차 핵실험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좀 없어졌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드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중국이 이제까지 많이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방어적 자위적 조치로서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태도는 뭐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니까요. 중국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드 체계가 자기 나라의 미사일 능력을 감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발표했듯이 사드의 감시 체계는 한반도 전역 또 체계에 대한 것이다 하고 명시를 했고 이와 같은 것을 운영될 것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중국 측에 설득하고 또 중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앞서 중국에 대한 역할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또 우다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북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체면을 구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중국의 태도 변화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모든 국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태도 변화를 원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중국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대북 정책을 바꿔라. 북한이 중국을 믿고 이런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중국의 입장은 그렇지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도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또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대화에 의한 해결 방법 3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 안정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북한 비핵화보다 먼저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국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중국은 강대국이 체면 굉장히 손상됐죠. 북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재를 취할 겁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제재를 취하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중국과 협력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했습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확한 위반이거든요. 이것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대북 제재를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과거 20년 동안 협상과 보상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확실하게 제재를 통해서 북한한테 이런 위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비용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대북 억제 체제입니다. 우리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북한이 오판이나 오인하지 않도록 또 도발을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억제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이 억제 체제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드 배치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을 지금 강화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대북 각성기 방송이나 이런 등등 다양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행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불안감 없이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한테도 정확하게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